저번 시간에 그 연소확률 분포를 배웠어요. 그래서 연소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 이 변수를 x축으로 하고, 이 변수를 x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따른 확률을 y축으로 하는 그러니까 변수와 확률에 따른 뭔가 그래프를 나타낸 식을 연소확률 분포라고 한다라는 거. 연소확률 분포.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냥 연소확률 분포는 이 변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른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 따른 확률, 이 변수에 따른 확률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 그래서 이런 거 연소확률 분포라고 했죠. 근데 이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연소확률 분포를 만들어 보면은 실제는 이런 종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평균이 나오고 여러분은 이제 구하지는 않겠지만 분산 같은 걸 구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수학 평균이 보통 한 30점? 40점이잖아? 50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수학 평균이 50점인 애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평균이 50점이냐? 50점인 애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50점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을 거고 100점이나 빵점을 향해 가면 점점 애들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통계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통계를 만들 때 많이 하는 게 시험 점수 또는 키 또는 무게 이런 시력 선호도 이런 통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통계를 접하게 되면은 평균의 좌우 대칭 이런 종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이 나올 확률이 높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소확률 분포를 만들면 이게 평균의 좌우 대칭 이런 종 모양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소확률 분포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이 연소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특징은 뭐냐면 평균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정규 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정규 분포는 이 정규라는 말이 노멀에서 나온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래서 n이라는 약자를 쓰고요. 그러면 이게 연소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뭘 써주기로 했냐면 평균 그리고 여기 분산을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뭔가 확률 구하는 게 조금 포인트예요. 확률. 이산확률 분포랑 좀 다르잖아요. 이산확률 분포는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고 여기서 이 변수에 따른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게 포인트거든. 평균이나 분산.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좀 착각하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변수나 확률이 주어지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게 메인이고 여기 이제 정규 분포는 이게 연소확률 분포 쪽이지. 평균이나 분산을 줘요, 얘네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뭔가 확률 구하는 거. 약간 반대야, 문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눈치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줘요. 이게 정규 분포인데 뭔가 문제를 풀어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여기 평균이 오고 여기 분산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평균이 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이렇게 영어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뭔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가 조금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연소확률 분포를 만들면 평균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평균의 좌우 대칭이라는 거죠. 이 평균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연소확률 분포기 때문에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바로 확률의 합인
1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넓이가 1이라는 거죠. 정규 분포도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1이다. 왜냐하면 연소 확률 분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이제 종 모양이긴 한데 종 모양도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조금 널쩍한 종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종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 정규 분포인데 만약에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올라갔다. 그럼 이 집단에 대해서 성격을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에 많이 모여 있으면은 분산이 작아져요. 분산이라는 건 왜냐면 평균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얘네들이 평균에 지금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분산이 작다라고 하고 이런 거를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중학교 개념으로는. 근데 정규 분포인데 이 평균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생겼어요. 이러면 이 집단은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 크다. 평균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분산이 크다. 그리고 고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클수록 당연히 전체적인 집단의 성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운데가 평균이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는 이 가운데가 평균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어떤 집단이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집단, 이 파란 집단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높은 거죠. 성적이라고 치면. 이런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 중에서 특별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뭐 100인 정규 분포도 있고, 평균이 뭐 50이고 분산이 뭐 25인 정규 분포도 있고, 이렇게 정규 분포는 굉장히 다양한데 특별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왜 쓰냐면은 이거를 누가 다 구해놨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값을 누가 다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다른 정규 분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표준 정규 분포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오면 표준 정규 분포는 특별히 변수를 z를 써요. 모든 통계에서 변수는 x를 쓰거든요.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특별히 변수를 z를 쓴다. 다른 거 애들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이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0이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 1이지. 그러니까 0 이상인 이 확률은 0.5, 여기도 0.5.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1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문제 풀면서 보여줘 볼게요. 괜히 문자로 하면 좀 복잡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마지막. 정규 분포를 표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누가 이 표를 다 구해놨어. 이 표준 정규에 해당되는 확률값을 이렇게 누가 다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Z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다 구해놓은 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뭔가 확률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표만 보면 되거든요. 이제 표를 이제 보면서 풀 건데,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닌 정규 분포들은, 나머지 정규 분포들은 뭐 여기서 이제 확률 구하라고 하면 얘네에 해당되는 뭐 확률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이렇게 표준화하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표준화 공식이라고 한다. 표준화 공식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정규 분포가 있다. 근데 내가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로.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이게 x 거고 요거는 이제 z 거죠. 변수가.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 평균을 빼고 이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로 바뀐다라는 게, 이게 표준화 공식이라고요. 이게 나온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이 표준화 공식만 솔직히 외워도 되는데 왜 나왔나 하면은, 자 보세요. 어떤 정규 분포가 있어요. 이렇게 정규 분포.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려면 이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라고 하면 됐죠. 그럼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냐?
자, 이게 왜냐면 얘랑 같은 성질을 가져서 그래요. 같은 성질. 이거 이해 안 갈 수도 있어. 그냥 가볍게 봐. 그러니까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z의 평균은 0이고 이 z의 분산은 지금 1이죠. 근데 이거에 만약에 평균도 0이고 이거에 분산도 1이면 얘네 둘이 서로 성질이 똑같다라는 소리죠. 얘네 둘이 성질이 똑같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성질이 똑같다라는 말은 얘네끼리 같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죠. 얘네끼리 같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몰라도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산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이건 지금 상수거든요. 얘네 둘은 상수. 그래서 여기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그러면 이거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 이거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분의 1 2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되죠. 근데 이 평균 이게 평균이니까 얘도 m이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1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0이 되죠. 이거 0이네.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0이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과 동일한 값이 나왔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여러분은. 뭐 아마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면 이 개념만 1시간 설명해야 돼서. 자, 이번 분산을 구해보자. 이거 분산을 구하면 분산 공식 있잖아요. 이 시그마분의 이건 이제 숫자야. 이거의 제곱 곱하기 vx. 근데 이 vx라는 게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이제 이거 제곱분의 1이고 얘는 이거는 시그마의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1이네. 그러니까 이거 1 나왔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를 씌운 거의 평균이 0이고 변수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를 구한 거의 분산이 1이네. 근데 이 0과 1이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일치하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z와 얘는 서로 같은 성질을 갖는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와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건 서로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서 표준화 공식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개념은 개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기를 개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온다. 정규 분포라는 게 나오면 얘가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뭔가 종 모양의 연속 확률 분포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x축이 확률 변수축이죠. 여기 x축. 근데 여기 있는 뭔가 이 정규 분포의 이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좀 그러네. 이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 정규 분포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뭔가 바뀐다. 이것만 알면 돼. 여러분은 다른 거 몰라도 돼. 다 기억하지 마. 정규 분포는 평균의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이다. 그리고 뭔가 이 정규 분포의 변수에서 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뭔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다. 이것만 기억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돼. 자,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야.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하지만 정규 분포라는 건 평균의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종 모양을 그려야 돼요. 대칭으로, 평균의 좌우 대칭으로. 근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변수가 12 이하일 확률이란, 그러니까 이 변수가 여기에 있는데 12가 어딘지 몰라. 근데 12 이하일 확률과 18 이상일 확률이 같대. 근데 이게 대칭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2라고 하면 여기가 18이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12 이하일 확률이 바로 이 넓이거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확률 분포에서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m은 얘네 둘의 중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m은 12와 18의 중점이더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5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꼭 종 모양, 그러니까 평균의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해. 이제 표준화. 자,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누가 이 z라는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건 이건 뭔가 표준정규 분포예요. 표준정규 분포. 아, 평균이 0이고 뭔가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특별히 이 분포의 변수를 z라고 해요. z 특별히. 그러니까 이 변수에 z가 들어갔다는 말은 아, 이게 뭔가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이구나.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어떤 이 정규 분포가 있어요. 이게 표준정규 분포. 근데 얘네가 변수가 0부터 1.5까지의 이 확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야. 여기 확률 값 구하면 얼마더라? 0.4332라고 이렇게 미리 표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으로 내가 한번 해석을 해주면 이 z라는 게 들어가면 이 표준정규 분포에서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0부터 2까지 다 0 기준이거든. 2까지 여기 확률 값이 0.4772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확률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표준정규 분포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정규 분포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로 뭔가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얘로 바꿔서. 그럼 어떻게 바꾸냐? 그게 바로 표준화 공식이다.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정규 분포로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 정규 분포가 있어요. 이 정규 분포. 평균이 40이래. 그 다음에 분산이 100이니까 표준 편차 10이니까 뭔가 10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느낌만 보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5 이상 40 이하일 확률 구하래. 25 이상, 그러니까 25 이상 40 이하 이 확률, 이 넓이를 구해달래요. 근데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죠. 왜 이걸로 바꿔요, 선생님? 왜냐면 표준정규 분포는 누가 확률을 다 구해놨어. 그럼 어떻게 바꾸냐? 자, 이제 어떻게 바꾸냐? 이걸로 바꾸겠다 이거죠. 그래서 표준화 공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포인트지. 그러면 25라는 변수를 어떻게 바꾸냐? 25라는 변수를 25에서 이거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표준정규 분포의 변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네. 그러니까 이 25가 표준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1.5라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40은 어차피 평균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수들을 내가 표준정규 분포의 변수로 다 바꿔버린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정규 분포에서 이 확률 값이나 이 정규 분포에서 이 확률 값은 동일하다는 뜻이. 이 넓이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나는 얘만 구해도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표준정규 분포에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 0.433이지. 근데 이 정규 분포는 대칭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 0.433이면 마이너스 1.5부터 이게 대칭성. 여기까지 확률도 0.4332죠. 그러니까 이게 0.4332더라 이거죠. 오케이? 별건 없지. 자, 이 한 문제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는 이 한 문제 풀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한번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문제라서. 정규 분포 핵심은 이거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조금 이제 스피드하게 해볼게. 자, 요 정규 분포에서 근데 이 종 모양을 꼭 그리면서 풀어야 돼요.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6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 정규 분포에서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겠다.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니까 어차피 0으로 가는 거 확실하거든요. 이 60만 잘 바꿔주면 돼. 그래서 60에서 이 변수에서 평균 빼고, 그러니까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로 바뀐다. 왜요라고 물어보면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왜요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 이거 공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10 이렇게 하면 2네. 이렇게 2.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에서 60에 해당되는 변수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2에 해당되는 변수와 같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동일하다. 지금 원래 이거 구하라고 했죠. 근데 아까 구했거든.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0부터 2까지의 여기 이제 2, 여기 2가 들어간 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0.477이.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것도 연소 확률 분포니까 이 넓이가 1이거든. 근데 이게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0.5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5에서 0.4772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정규 분포는 이것도 연소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1이고
이게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0.5, 0.5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규 분포는 솔직히 이것까지만 했으면 끝난 거야. 근데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다 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평균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다. 대칭성. 그 다음에 표준화 공식만 잘 알면 된다. 그래서 아까에서 핵심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하게 풀어볼게요. 자, 이 정규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의 50이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아, 종 모양이구나. 이렇게. 근데 얘가 이 변수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래. 그럼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k가 아마 여기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확률이 작게 나온 거 보니까. k가 여기면 좀 이상해. 왜 그러냐면 k가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k 이상일 확률, 이 변수가 k 이상일 확률이 여기인데 여기만 해도 벌써 0.5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k가 이쯤이겠지. 그래서 여기 이 넓이, 여기 넓이 또는 이 확률값이 0.0013이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변수 k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신트로는 이 z가 들어갔다는 건 표준 정규 분포거든. 그러니까 얘를 어쩔 수 없이 표준화를 해야 돼요. 표준화 한다라는 건 표준 정규 분포로 뭔가 이렇게 바꾸겠다. 실제 이 종 모양이 살짝 다르긴 하죠. 그럼 이 변수 k를 표준화해주면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바뀐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이 k가 이 변수 5분의 k-50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보자. 여기가 0.0013이면 여기가 0.5라고 했잖아요. 0.5에서 여기 빼면 여기가 0.44887이죠. 그럼 여기도 0.4887인 거야. 왜냐면 여기가 0.0, 여기가 0.0013이면 여기도 0.0013이거든요. 똑같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다 0 기준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항상 0 기준으로 뭔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0부터 얼마까지 해야 이게 나오냐? 9구나. 9. 미안. 9, 4987. 요거네,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 z가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이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5분의 k-50이 3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5 곱하고 그래서 k는 65다. 뭐 별건 없죠. 그러니까 응용한 거지. 아까 그 17번이 가장 메인 문제죠. 중요한 건 다 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응용. 그래서 학생들이 뭐 1000명 있는데 평균이 160이고 표준 편차 5, 이게 중요해. 지금 봐봐. 평균이 160이고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학생의 키를 x라고 놓자라는 거죠. 학생들의 키, 학생의 키. 그럼 이 학생의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이 164고 표준 편차가 5니까 분산은 5의 제곱인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읽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통계에서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퍼센트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지. 퍼센트도. 그럼 170 이상. 그러니까 여기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어차피 퍼센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다.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 170이라는 게 뭘로 바뀌는지만 우리는 알면 되죠. 그럼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게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로 바뀐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네요. 이게 플러스 1.2. 1.2. 그러니까 여기 확률을 구하래. 근데 봐봐. 0부터 1.2까지의 확률이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Z를 썼다라는 게 벌써 표준 정규 분포예요. 0.3849래. 여기가 0.3849. 근데 여기 0.5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0.115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키가 170 이상일 확률이 0.1151이다. 근데 퍼센트로 답을 쓰래. 곱하기 100. 11.5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게 뭐가 좋냐면은 내가 학생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평균과 이런 분산을 구하면 그 외의 뭐 그
그거 뭐 확률 구할 수 있어. 확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과 분산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직접 안 해봐도 되게 편한 거죠. 아니 근데 애들이 이제 물어봐. 선생님 그냥 170 이상인 애들 1000명 중에 그냥 일일이 다 그냥 세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맞아요. 1000명 정도는 그냥 170 이상인 애들이 몇 명이다라는 걸 세 가지고 퍼센트로 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이게 1000만 명이야. 그럼 1000만 명인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세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계라는 게 뭐냐면 직접 하지 않고도 예측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써요. 여러분 뭐 관심도 없죠? 자, 한 번 더 풀어보자. 2번. 방금 한 거라서 좀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164고 분산이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번에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이냐? 몇 명이냐도 학생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사람 수로 곱하면 거기 해당되는 계급의 사람 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맨날 해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라는 게 일종의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비율에다가 여기서 이제 이 비율이라는 게 확률인 거죠.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고, 이 비율에다가 곱하기 이제 뭐 전체 사람 수를 곱하면 이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뭐 맨날 하던 거지. 그러니까 비율과 확률은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4다. 근데 160 이상 어디야?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 이거죠. 이 확률을 구해서 1000명을 곱하면 그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규 분포로 바꾸겠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겠다. 그럼 160이라는 변수는 뭘로 바뀌냐?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럼 마이너스 0.8이네요. 170은 170에서 164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러면 6이니까 1.2네. 그러면은 요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 근데 봐봐. 0부터 어차피 0.8까지의 확률이나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의 확률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0.2881. 여기가 0.2881이고 0부터 1.2까지의 확률, 0부터 1.2까지 여기 있네요. 그래서 0.3849.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0.2881 더하기 0.3849. 0.129 329 129 136 0.6530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은 0.6530인 거죠. 근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 수는 대략 몇 명이냐? 1000을 곱해. 여기다 1000을 곱하자. 1000을 곱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 번 가니까 65.3명. 근데 65.3명이면은 대략 65라고 해야 되나? 63, 66이라고 해야 되나? 65.3명이니까 65명이라고 해야겠지? 뭐야 이거? 뭐가 틀렸어? 이거까지 맞았는데? 0.673? 계산이 틀렸나? 곱하기 1000 하면 뭔가 좀 이상하긴 했더라. 이제 확률까지는 맞았죠? 마이너스 0.8, 1.2 둘이 더하면 이렇게 더하기가 틀렸네. 0.673이래. 거기다 1000을 곱하면 3번 가는구나. 3번 가니까 673명이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과정은 맞았어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가 실제는 좀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대학 갈 때 써요. 대학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여러분이 대학 갈 때 그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점수 쓰면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 같은 거를 이제 조사할 때 이 통계를 써요, 여러분 실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자. 320명을 뽑는 어느 대학이라고 해요. 입시 시험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쓴 그 대학에 320명을 뽑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2000명이 응시한 거야. 그러니까 2000명 중에 내가 320등 안에는 들어야만 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지. 근데 이 대학에서 미리 알려줘요. 야, 우리 학교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75인 그러니까 이 X라는 게 점수라고 치면 학생들의 점수라고 치면 이 점수가 평균이 450이고 그 다음 분산이 7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여기 꼭 분산이 와야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75면 75의 제곱. 그러면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평균과 분산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몇 점 맞아야 이 대학에 합격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실제 대학 쓸 때는 작년 거를 기준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450점 맞으면 평균 맞은 거야. 그러니까 저 320등 안에 못 들겠죠? 당연히. 그것보다 점수가 좀 높아야지만 돼요. 그럼 내가 합격하려면은 200명 중에 320등 안에 들어야 돼. 200명 중에 320등. 이거를 확률로 계산하면 이게 비율인 거죠. 계산하면은 100분의 16. 그러니까 0.16.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상위 0.16 안에 들어야 돼요. 0.16. 확률로는 0.16이고 이걸 퍼센트로 계산하면 16% 상위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급 매길 때 상위 4% 1등급, 상위 11% 2등급, 그 다음에 상위 22%가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라는 게 일종의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상위 확률로 0.16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점 맞아야 되냐 이거지. 이 변수가 얼마야 되냐 이거지. 그거를 이제 정규 분포에서 이제 표준화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이걸 표준화 해보자. 이 z가 들어갔다는 건 뭔가 표준화 하라는 소리죠. 평균은 어차피 0이야. 그럼 이 x라는 거는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 x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바뀌는 거죠. x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0.16이죠. 여기가 0.16. 그러면은 여기가 0.5니까 여기는 0.34. 그럼 표준 정규 분포에서 0부터 1까지가 0.34래. 그러니까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x 빼기 450, 75 한 게 뭐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75 곱하고 넘기면은 525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525점, 그러니까 평균이 450점인데 525점을 맞으면 상위 320등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커트라인 점수인 거죠. 커트라인. 그러니까 실제는 떨어질 수도 있지. 저 점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높아야죠.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가 이런 게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면 뭐 이 대학에 합격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 대학을 쓰는데 작년 자료를 줘요. 이 작년 자료. 작년에 애들의 평균과 분산이 뭐 어떻게 됐다. 대학에서 알려줘. 그러면 이제 입시 정보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서 대학 커트라인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평균과 분산만 주면은 이 대학에 내가 합격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되는구나를 커트라인 점수를 다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죠? 올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작년 거 기준으로 내가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통계 위력. 그래서 오늘 통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규 분포를 배워봤어요. 정규 분포가 왜냐면은 실제는 통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이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그냥 평균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다. 그리고 표준화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